안녕하세요, 양심중고차 이신영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내 차 50만 킬로 타기 프로젝트 경정비 편입니다.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께 제 차 정비하면서 서머스탯, 그 다음에 라디에이터 상하 호수, 그 다음에 부동액을 교환한 영상을 올려드렸고, 왜 교환했는지, 어떤 구조가 돼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한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라디에이터 캡은 왜 교환 안 했냐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제가 그 댓글을 보고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라디에이터 캡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많이 간과하고 있었구나, 너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디에이터 캡을 교환하는 부분, 그리고 이번에 라디에이터 캡이 또 개선품으로 신형이 나왔어요.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라디에이터 캡은 어떤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라디에이터 캡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라디에이터 캡이 있죠.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를 모르는 분들은 뭐 더 그렇겠지만, 라디에이터 캡이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조차도 이게 뭐 특별히 이게 어떤 전기적인 동작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좀 간과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하고 있고, 라디에이터 캡이 망가졌을 때는 엔진에 정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부품 중에 하나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좀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라디에이터 캡은 교환을 잘 안 하죠. 뭐 정말 잘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0만 킬로가 넘어도 굳이 뭐 라디에이터 캡을 교환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못했을 때는 오버히트 하거나 엔진이 열을 먹어가지고 엔진이 정말 망가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먼저 라디에이터 같은 경우는 부동액을 냉각시켜서 그 냉각된 부동액이 엔진이나 미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냉각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라디에이터가 없으면 냉각이 잘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라디에이터 캡은 비단 부동액이 흘러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한 뚜껑에 불과하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먼저 라디에이터는 늘 압력이 걸려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냉각수를 냉각해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압력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 보면 1.1이라고 적혀 있죠. 1.1. 요게 1.1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현대기아 차들 대부분이 지금 1.1바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옛날 구형차들 같은 경우는 0.9바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튜닝카들 같은 경우는 1.3바 정도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1.3바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뒤에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제 1.1바는 대기압 이상의 압력이 걸려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럼 라디에이터에는 왜 대기압 이상의 압력이 걸려 있어야 하느냐? 압력이 걸리면 열이 발생하고, 최대한 냉각수의 온도를 빨리 올리기 위해서 이 1.1바라는 압력을 걸어놓거든요. 물이 100도씨에서 끓기 시작하잖아요. 일반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 100도씨까지 올리는 그 시간과 압력밥솥에다가 물을 넣고 잠근 다음에 압력을 걸어서 물을 끓이는 시간은 달라요. 압력밥솥이 굉장히 빨리 끓겠죠. 압력이 높으면 그만큼 열이 발생합니다. 온도를 최대한 빨리 올리고, 그 다음에 온도를 최대한 빨리 늦추는 역할을 하는 게 라디에이터와 이 라디에이터 캡입니다. 이 온도를 빨리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엔진과 미션이나 각종 부품들 같은 경우는 정말 최적화가 되는 온도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최적화가 된 온도로 최대한 1분 1초라도 빨리 올라가야 연비도 좋아지고 자동차도 굉장히 부드러워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압력을 걸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라디에이터 캡에 압력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걸리면 온도가 빨리 올라가니까, 그러면 그 온도가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빨리 온도가 올라가는 만큼 냉각도 빨리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라디에이터 캡은 그런 중요한 역할을, 1.1바라는 온도의 압력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굳이 라디에이터 캡을 교환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14년식에 지금 29만 한 7천 킬로 정도 탔는데, 제가 얘를 한번 뜯어보니까 지금 당장 라디에이터 캡에 문제가 있진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30만 킬로가 다 돼가기 때문에 예방정비로 한번 라디에이터 캡을 교환해 보겠습니다. 라디에이터 캡을 교환할 때는 무조건 엔진의 온도가 일정 부분 내려간 상태에서 라디에이터 캡을 여셔야 돼요. 혹시나 조금 뜨거운 상태에서 라디에이터 캡을 열면 부동액이 압력 차이 때문에 팍 튀어오릅니다. 그것도 예전에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 드렸었는데, 지금 제가 차를 세워놓은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뜨겁지는 않은데 좀 따뜻하거든요. 따뜻한 상태에서 라디에이터 캡을 꼭 열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이런 걸레나 이런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라디에이터 캡을 열어볼게요. 한번 요렇게 해서 압력을 좀 빼준 다음에
여실 때 헝겊을 대고 열었잖아요. 연 상태에서 제가 요렇게 손을 요렇게 한 거는 요 라디에이터 캡에 있는 이 압력이 걸릴까봐 압력을 좀 빼주는 역할입니다. 요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서 압력을 좀 빼주는, 혹시나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라디에이터 캡을, 구형 라디에이터 캡입니다. 여기 보면 저는 이 라디에이터 캡을 교환할 거고, 지금 여기 있는 게 이게 구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오른쪽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바뀐 거, 똑같이 1.1반인데 뒤를 보면 좀 바뀌었죠. 요게 구형, 요게 개선품입니다. 약간 단추 같은 게 달려있죠.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이제 요 단추 같은 게 달려있는 요게 이제 개선품입니다. 자, 먼저 요걸 보세요. 라디에이터는 어떤 것 때문에 교환을 하냐면, 이쪽에 안쪽에 고무가 달려있죠. 안쪽에 고무도 있고 요 바깥쪽에도 고무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이게 이제 오래되면 이 고무가 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열을 좀 많이 먹거나, 특히나 이제 냉각수 관리를 잘 못하셨던 분들은, 엔진의 온도가 조금 일정 부분 올라갔었던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안쪽하고 바깥쪽에 있는 고무가 약간 녹아가지고 그 개 혓바닥 늘어지듯이 약간 요렇게 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교환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교환을 안 하면 높은 열 때문에 고무가, 지금은 고무가 이제 탄력이 그래도 좀 있지만 고무가 딱딱하게 경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화만 되면 그래도 좀 난데, 경화돼서 바삭바삭하게 부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라디에이터 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고 나서는 좀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라디에이터 캡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냉각수의 온도가 이제 올라가면 압력이 생기거든요. 라디에이터 이 부동액 같은 경우는 120도씨에서 끓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의 부피가 좀 커지겠죠.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피나 밀도가 조금 더 변화가 생기면 부피가 커진 물을 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라디에이터 옆에는 항상 냉각수 보조 탱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라디에이터가 있죠. 그래서 라디에이터 안에서 부피가 커진 물을 보조 탱크로 보내주는데, 여기 보면 스프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스프링이 있죠. 얘가 이렇게 움직이죠. 온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스프링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문을 열어줘가지고 부피가 커지면 요 라디에이터 물이 요 리저브 탱크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냉각수의 온도가 어느 정도 식는다, 냉각이 된다라고 하면 요 가운데 있는 요 쇠 있죠. 쇠가 엔진의 부합, 진공이 생기는 부합의 힘으로 이 쇠가 요렇게 열립니다. 얘만 따로 요렇게 열리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항상 닫혀 있다가 부합의 힘으로 요게 요렇게 열리면 냉각수 보조 탱크에 있는 이 물이 다시 라디에이터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라디에이터에 있는 이 물은 항상 부피가 커지고 작아지는 그 부분 때문에 리저브 탱크로 들어갔다가 냉각이 되면 부피가 작아지기 때문에 다시 일정 부분 물을 채워줘야 되겠죠. 만약에 부피가 커진 냉각수가 계속 흘러 넘치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리저브 탱크 안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기존의 이 엔진 안이나 라디에이터 안에는 냉각수가 항상 부족해지게 되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장치가 바로 이런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숨은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이제 라디에이터 캡은 다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부합에 의해서 냉각수 보조 탱크에서 라디에이터로 들어가는 그 밸브가 좀 바뀐 거죠. 밸브가 요 단추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되면 쉽게 열려요. 얘는 이제 어느 정도 힘을 가해야만 이제 열리는데, 그래서 일정 이상의 빨아들이는 부합이 생겨야지만 얘가 열리는데, 얘는 좀 비교적 쉽게 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로 개선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라디에이터 캡이 불량한 차들 같은 경우는 보조 탱크로 갔다가 다시 라디에이터 안으로 못 들어오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어요. 그러면 냉각수의 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엔진에 열 데미지를 입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조금 개선하고자 요 라디에이터 개선품 라디에이터 캡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라디에이터 캡을 바꿀 거예요. 라디에이터 캡을 할 때는 요 양옆에 홈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라디에이터를 보시면 홈이 이렇게 파여져 있죠. 이 홈과 이 홈이 일치한 상태로 들어가야 되겠죠. 일치한 상태로 들어가서 딱 이렇게 잠그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동액 교환할 때 라디에이터 캡도 한 번씩 교환을 해주면 좋겠지만, 라디에이터 캡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비소 측에서도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엔진에 열이 먹어가지고 엔진이 망가지는 부분이라든지 냉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냉각수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워터펌프가 망가졌거나 서머스탯이 고착이 된 상태에서 흐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상적이고, 이 냉각수 리저브 탱크 보조 탱크 안에도 충분한 양의 이 냉각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진에 열이 올라간다, 그렇다라고 하면 라디에이터가 문제가 되겠죠. 라디에이터가 깨졌거나 아니면 지금 보이는 이 라디에이터 캡에 문제가 생겨서 라디에이터 안에서의 냉각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고무 있죠. 이 고무가 찢어지거나 뜯어지거나 아니면 고무가 완전히 늘어난 상태라면 이게 충분한 이 압축 압력을 기밀을 유지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딱 기밀을 유지해야 정확한 기능을 발휘하는데 기밀 유지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 냉각수의 온도가 올라갔을 때는 이쪽으로 팍 뿜어져 버리는, 우리 마치 압력밥솥에 압력 빼는 압력추 있죠. 압력추를 딱 제끼면 압력 수증기가 위로 칙 빠지잖아요. 그런 형태로 냉각수가 팍 뿜어버리는 그런 현상들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오버히트 한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엔진에 데미지가 가는 거겠죠. 온도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렇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온도 있죠. 1.1바, 1.3바, 구형차 같은 경우는 1.9바, 압력을 튜닝카 같은 경우는 1.3바까지 올리는 캡이 따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캡만 바꿨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 압력을 버틸 수 있는 마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품을 생산했을 때 1.1바 또는 1.1바에서 조금 더 오바되는 상태로는 버틸 수 있게 제조사에서 만들지만 1.3바짜리를 계속 끼게 되면 라디에이터에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마진은 있지만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압력이 계속 걸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열에 의해서 이제 열산화가 일어나면 부품들도 이제 플라스틱 부품들이 이제 딱딱해지잖아요. 그러면 깨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격에 의해서도 깨져버리지만 일정 압력 이상의 라디에이터 내 압력이 계속 쌓이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런 부품들이 깨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정 라디에이터에는 그 튜닝 용품으로 나온 1.3바짜리 라디에이터 캡을 끼우는 거를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1.1바만 써도 우리가 뭐 20만, 30만, 40만 킬로까지 타는데 사실은 기능적으로는 충분한 역할을 하고도 남는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 부품값이 얼마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신형 라디에이터 캡이 개선품이 나왔으니까 요거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고, 굳이 뭐 나는 개선품 안 써도 된다라고 하시면 그냥 원래 사용했었던 그 방식 그대로 사용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다만 이제 부합으로 당기는 이 부분이 조금 더 힘이 많이 가해져야 열리냐 아니면 적은 힘으로도 좀 열릴 수 있느냐, 이제 그 차이일 뿐이지 기능적으로는 설계된 부분으로 그 동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큰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개선품으로 바꿨고, 저한테 그 라디에이터 캡과 관련해서 그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댓글을 달아주신 구독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게 사실 별거 아닌데 이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자동차가 망가질 수 있거든요. 큰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전혀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그 부분을 조금 일깨워 주셨습니다. 자, 오늘 내 차 50만 킬로 타기 프로젝트 내 차 정비 라디에이터 캡 교환 영상이었습니다.